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종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통은 이제 강의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요통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이 앞에서 직접 좀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운동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만 들으실 때는 실은 여기 이렇게 슬라이드만 보셔도 크게 상관없어서 뒤에 계셔도 괜찮은데요. 이따가 운동하고 이러실 때는 이렇게 앞에서 직접 시범 보여주실 때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따가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좀 앞으로 좀 옮겨서 들으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문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통의 진단과 치료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허리 아픈 거, 요통은 되게 많은 질병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요통은 보통 평생에 한 90% 이상은 다 이제 한 번씩은 경험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허리가 안 아파 보신 분은 오늘 여기 오시지는 않으셨겠죠? 이제 다들 한 번씩은 허리가 많이 아파 보셔서 오셨을 것 같은데, 보통 요통이 있었을 때, 허리가 아팠을 때 이제 치료하는 과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마취 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이제 한방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여러 군데서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허리가 아프면은 나는 정형외과를 많이 간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허리가 아프면 정형외과를 간다. 그러면 신경외과를 간다. 마취통증의학과를 간다. 영상의학과 가시는 분은 생각보다 이제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재활의학과를 간다. 예,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방치료를 받는다. 침을 맞거나 아니면 한방치료. 네. 예. 저는 이제 재활의학과에 있다 보니까 이제 허리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꽤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대체로 한 번씩은 침을 맞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방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어느 정도 이제 한방치료 계속 받으시는 거 보면은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기는 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한방치료를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은 치료를 여러 군데서 하는 거는 그만큼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각각 과마다 치료하는 방법들이 실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저희 과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 정형외과, 신경외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뒤에 외과가 붙었으니까 주로 이제 수술을 중점적으로 하는 과고요. 수술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이제 이런 통증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마취 통증의학과는 이제 통증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과고, 재활의학과는 그럼 어떤 게 좀 다른 과랑 뭐가 다르냐? 저희는 이제 통증 치료도 같이 하지만 그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운동을 좀 가르쳐줘서 앞으로 이제 예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치료를 조금 더 해드린다는 게 다른 과랑 좀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추후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요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요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단기간에 효과가 있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달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 때 이제 근육들이 조금씩 튼튼해지고 그러면 이제 예방적인 효과도 있고, 지금 아프셨던 분들도 이제 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통이라는 거는 실은 그렇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게 진화설이 전부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원숭이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예전에는 이제 요통이 없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 발로 기어다니는 다른 동물들, 개나 호랑이, 사자 이런 다른 동물들은 요통이 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허리에 실리는 체중이 그만큼 많지 않아서이기 때문이고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손을 자꾸 쓰면서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이제 허리에 점점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겠죠. 이랬을 때는 체중이 많이 안 실리게 네 발로 나눠서 이제 체중이 분산이 되지만, 점점 직립보행을 하면서는 체중이 허리에 많이 이제 실리게 되고,
그 이후에 요즘에는 직립보행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 허리에 걸리는 체중을 재보는 연구들을 한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서 있을 때보다 오히려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허리에 체중이 더 많이 실리게 되고요. 허리에 더 부담이 많이 가게 되는 연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똑바로 앉아 있었을 때보다 이렇게 컴퓨터 할 때처럼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조금 더 허리에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컴퓨터를 하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통이 더 예전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하고 혹은 이제 목의 통증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통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고 이렇게 손을 자꾸 쓰게 되면서 그리고 컴퓨터를 하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허리의 통증이 점점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 요통은 어떤 이유로 해서 나타나는지 그 허리는 요거는 텐트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 텐트를 세울 때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축을 하나 세우고 그 옆에 이렇게 그 밧줄로 요 축이 잘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축이 조금 더 튼튼해지도록 그런 구조로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 척추뼈가 있으면 척추뼈를 옆에서 지지해주는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들이 좀 튼튼해지면은 그 척추뼈가 충분히 튼튼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허리 통증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허리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충분히 튼튼하지 않다고 하면 척추뼈가 튼튼하다가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한 다리 모양인데 요즘에 그 다리 같은 거 보면은 그 중간에 이런 다리 기둥들이 많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리가 이렇게 잘 지탱이 되는 이유가 그 주위에 있는 힘을 이렇게 좀 분산해서 잘 받아서 지탱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으면 조금 더 이 기둥이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듯이 그 우리 척추 주위에 있는 여러 구조물들을 좀 튼튼하게 해주면 그 요통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시 살펴보면 그 방금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 그 척추 뼈에 해당하는 부분들, 요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거는 척추를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본 거, 요거는 바로 뒤에서 본 그림에 해당을 하고요. 요거는 보시면 여기 하얗게 된 부분이 척추 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주황색이랑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짙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런 부분들이 그 척추뼈를 둘러싸고 있는 그 근육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텐트의 끈과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요 척추뼈를 자세히 좀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뼈가 있게 되고요. 그 뼈하고 연결하는 부분에는 디스크라는 것이 있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요 뻥 뚫려 있는 요 부분으로 이제 척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요통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이제 똑같이 하나일 텐데 우리가 기침하게 되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우리 기침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 기침을 하는 거 혹은 이제 폐렴이 생겼을 때도 기침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후두염이나 쇠기관지염, 천식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침을 할 수 있지만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은 한 가지죠. 근데 모두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원인들을 알아야지 그 원인에 맞는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감기가 아니라 폐렴이 걸린 사람인데 감기 치료만 계속 한다고 하면은 폐렴이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진단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진단에 맞는 치료가 중요합니다. 요통의 원인 진단에 해당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원인에 해당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추려봤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때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통의 원인 중에 이제 흔히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그 흔히들 생각하는 거는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리 이제 조금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은 허리가 디스크가 있으면 이제 다리가 저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생각보다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픈 분들은 아주 많지는 않고요. 이제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그 근육 때문에 아프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좀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근육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한 그 한계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허리 아프신 거 아니더라도 이제 목 뒤 이런 데 아프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목 뒤도 그렇고 허리 근육도 마찬가지인데 목 뒤에 있는 근육이나 허리의 근육 같은데 그 근육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한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되면 흔히 이렇게 이상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이제 설날이나 추석 때 일을 많이 하고 이러면은 다 이제 몸이 부시고 아픈 것처럼 그렇게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보면은 나는 전혀 일도 안 하고 뭐 다른 거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계속 아파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을 잘 보면 이제 자세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고 이제 컴퓨터 보는 그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체중이 어느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실리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쪼그리고 앉아서 컴퓨터를 하거나 아니면 자세가 그렇게 좌우가 좀 잘 맞지가 않아서 어느 부분에 또 근육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 근육이 원래 한 100 정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꾸 한 110만큼 매일매일 이렇게 일을 시키게 되면 그 10이라는 게 점점 쌓여서 이제 하루 이틀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일주일, 열흘이 지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 근육에 그 10씩 쌓였던 게 이제 점점 쌓여서 근육에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요통뿐만 아니라 다른 근육들도 마찬가지고 흔히 요통 혹은 목 뒤에 이런데 이렇게 목 뒤에 뻐근하고 아프신 거는 이제 목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쭉 내밀고 있는 그런 자세들 때문에 주로 많이 생기게 되고요. 뭐 거북목이나 일자목 같은 거 흔히 그랬을 때 이제 근육들의 무리가 가면서 생길 수 있고요. 요통도 마찬가지로 근육의 자세가 좋지 않았을 때 주로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통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의학적인 용어로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근데 흔히 생각하시는 뭐 담이 결렸다 혹은 이제 그 근육통이다 뭐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으로는 이제 어느 근육 저희는 이제 의사니까 그냥 근육이 아픕니다 이러면은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살펴보면 이제 허리 쪽에 있는 근육에도 여러 근육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근육이 특별히 더 아팠을 때는 그 근육에서 해당하는 다른 데가 조금 더 아픈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이가 아팠을 때 치통 있으셔 본 적은 다 있으시죠? 이제 이가 아팠을 때 이도 아프지만 막 머리도 아프고 이랬던 경험들 있으시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 흔히 방사통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요통 근육통이 근막 동통 증후군이 있었을 때도 방사통이 주로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근육이 아팠을 때 허리 근육만 아플 수도 있고 혹은 그 근육에 때문에 생긴 방사통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어느 근육이 아팠을 때는 어디가 아프더라, 어디에 방사통이 있더라 라는 연구들이 이미 많이 되어 있어서 이제 어느 근육이 때문에 뭐 사타구니 있는 데가 또 사타구니가 실제로 아픈 건 아니지만 어느 근육 때문에 그쪽으로 방사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허리에 있는 근육이라고 해서 허리 있는 데만 아픈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허리도 아프고 다른 데도 조금 근처에도 같이 아프다 그랬을 때도 이건 그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 등의 근막 동통 증후군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진료를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통의 원인 중에 두 번째로 추간판성 통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이고요. 이게 뼈하고 뼈 사이에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를 디스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뼈하고 뼈 사이가 이제 압력이 잘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이 안에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젤리 안에는 그 신경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분포를 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젤리들이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흔히 막 많이 눌리게 되거나 혹은 이제 나이가 들면 안타깝지만 조금씩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조금 변하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 같은 게 생기거나
혹은 그 젤리같이 새 있는 그 디스크 있는 그 부분이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 그러면 그 신경들이 자꾸 눌리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추간판성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 디스크가 많이 눌리게 되는 경우 그 추간판성 통증이 더 잘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추간판성 통증은 어떤 때 주로 잘 생기냐? 아까 전에 보셨던 그림처럼 쪼그려 앉아 있으면 압력이 더 많이 가해져서 이제 더 잘 생길 수 있고, 혹은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그랬을 때 여기 압력이 조금 더 잘 증가를 해서 그래서 이런 추간판성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추간판성 통증이 생겼을 때 엑스레이를 보면 요 젤리 안에 있는 부분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로는 좀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보통 흔히 요통이 있었을 때 엑스레이를 찍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MRI를 촬영하기도 하지만 일단 엑스레이로는 추간판성 통증 자체를 좀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이제 진단을 할 때는 어떻게 아픈지, 요런 허리를 폈을 때도 아픕니다, 오래 앉아 있었을 때도 아픕니다, 요런 증상들을 들어보고 필요하면 이제 MRI를 촬영해 보거나 혹은 디스크 자체에 이렇게 염색약을 써서 보는 그런 디스코그래피라는 영상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간판성 통증이 있었을 때는 보통 이제 디스크가 있었을 때는 다리 끝까지 이런 저릿저릿한 통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추간판성 통증은 그 디스크 안에 있는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허리 주변, 이렇게 무릎 밑에까지 이렇게 쭉 저리고 이런 증상은 잘 없고요. 이제 허리 주변과 엉치 이런 부분에 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골신경통이라는 것도 이제 말이 어렵지만 우리 흔히 생각하는 이제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디스크들이고요. 요 안에 있던 게 이렇게 눌리거나 혹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삐쭉 튀어나오게 되면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죠. 그럼 신경을 누르면 그 신경이 담당하는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게 좌골신경통 디스크이고요. 그 각각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 이렇게 신경들이 주로 지나가는데 각각 신경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 같은 거 찍어보신 분들이나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시고 이제 의사가 설명해 주는 걸 좀 귀담아 들어보신 분들은 그런 걸 들으셨을 거예요. 요추 3번, 4번이 안 좋다, 4번, 5번이 안 좋다, 혹은 5번, 1번이 안 좋다, 이런 말들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게 그 뒤에 있는 신경들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요추는 총 5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가 어디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각의 신경들은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 1번이 안 좋았을 때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추 2번이 안 좋았을 때 3번, 4번, 5번 이렇게 각각 어느 부분들이 딱 국소적으로 아프게 되고요. 예를 들어 요추 5번이 안 좋다 그러면은 발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저릿저릿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아프시면은 여러 군데가 다 같이 아프실 수 있고, 특징적으로 한 군데만 좀 아프신 경우들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그 질병에 따라서 증상들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이상하게 저린 게 어느 한 부분만 좀 저리더라 그러면은 이런 좌골신경통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골신경통은 아까 전과는 다르게 발끝까지 이런 저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허리에서부터 이렇게 전기가 쭉 타고 내려오는 듯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화끈화끈거리거나 저릿저릿하거나 그런 욱신욱신거린다는 느낌과는 다른 그런 신경통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간 관절 증후군이라는 거는 계속 이 사진은 이런 사진을 계속 보고 계시죠. 그 뼈하고 뼈 사이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부분들에 염증이 생겼을 때 혹은 그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간 관절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허리 뒤쪽에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보면은 통증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허리를 이렇게 요 관절하고 관절 붙어 있는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허리를 이렇게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허리를 이렇게 비틀어 보시거나
뭐 그랬을 때 그럼 그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어긋나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혹은 이게 뒤로 젖히게 되면 여기가 조금 더 간격이 좁아지고 이제 더 붙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 통증이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허리가 막 좀 뻣뻣하다, 혹은 이렇게 움직였을 때 허리가 조금 더 아프다, 이런 경우에 이럴 수가 있고요. 추간 관절 증후군도 요 허리 주변에 있는 그 뼈 사이에 염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무릎 밑에까지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 그런 통증이 있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래서 무릎 위쪽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주로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 또 어느 부분이 안 좋았을 때 해당하는 어느 부분이 좀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고요. 골다공증이 있었을 때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허리가 아픈데 골다공증 때문에 아프다. 실은 근데 골다공증 자체는 이제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고요. 골다공증이 있었을 때는 허리가 이렇게 좀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압박골절 같은 게 좀 생길 수가 있고요. 허리에 좀 모양이 좀 변형이 될 수 있어서 여기 보시면 허리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조금 휘어져 있죠.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압박골절이 있거나 그랬을 때 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하는 방법은 뭐 CT로 하거나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거나 둘 다 어느 걸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보통 한 50세가 넘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 이제 폐경이 되신 분들은 골다공증이 확 빨리 진행을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골다공증 검사를 지금까지 안 해봤다, 그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남성분이라 하더라도 조금 연세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골다공증은 최근에는 이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를 안 해보신 한 50세 이상의 분들은 한 번씩은 확인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면 압박골절이 생겨서 젊었을 때는 허리 꼿꼿하게 잘 펴고 생활하시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압박골절이 생기면 점점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시려면 골다공증 검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하시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 약을 조금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같은 그림인데, 요 구멍 안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구멍이 좁아져 있는 경우를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는 이제 저희가 따로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게 되는 경우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주로 흔히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처음에 젊었을 때는 요 위에 있는 뼈처럼 네모나게 반듯하게 예쁘게 뼈가 있는데요. 이제 뼈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렇게 삐뚤빼뚤 퇴행성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삐뚤빼뚤해지면 뒤에 있는 공간들이 좀 좁아지고 신경이 눌리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예쁜 신경이 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신경인데, 젊었을 때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들이 생기면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제일 우측에. 그래서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생기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뒤에 있는 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 끝까지 이렇게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을 때는 조금 아까 전에 디스크나 뭐 다른 추관 관절 증후군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 좀 더 편해져요. 허리를 숙이게 되면 척추관, 아까 그 이렇게 요 부분이 조금 더 넓어지거든요. 허리를 숙이게 되면. 그래서 허리를 숙였을 때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주로 이제 많이 걸으면은 나는 다리가 저리고 아파요. 근데 많이 걷다가 잠깐 쉬면은 또 괜찮아져요. 혹은 허리를 이렇게 좀 숙이고 있으면 좀 괜찮아져요. 그러다가 다시 걸으면 또 아파요. 난 5분, 10분 걷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많고요. 그 증상은 그 허리를 숙였을 때 척추관이 조금
넓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엉덩이나 여기 항문이 있는데 이런 데가 조금 더 아픈 경향들이 좀 많이 있고요. 진단법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언제 어떻게 아픕니다. 요거 말씀하시는 게 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어떤 검사를 할지도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는 뭐 5분 걸었으면 아픕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걸 잘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가 아픈지 직접 눌러보고 저희가 신경에 대해서 각각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이제 확인하는 신경학적 검사 및 촉진이 중요하고요. 이제 방사선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근전도 검사라는 거는 신경이 괜찮은지를 확인해 보는 검사고, 그래서 근전도 검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체열 검사나 핵이학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간단히 좀 살펴보면, 그래서 병력 청취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신경학적 검사는 이제 근력 검사나 혹은 이제 감각이 괜찮은지 어디가 저린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검사들, 혹은 눌러서 어디가 아픈지, 혹은 눌렀을 때 어디 다른 데가 또 아파지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엑스레이를 이제 간단하게 찍어 볼 수 있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거나, 혹은 CT를 찍어 보거나, 혹은 MRI를 찍어 보거나 해서 이제 문제를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근전도 검사는 이제 해보신 분들이 이제 간혹 있으실 텐데, 이제 신경을 검사하는 방법은 좀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근전도 검사도 검사할 때 약간 통증이 있는데, 그래도 신경을 검사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때에 따라서 그 허리에 있는 신경이 눌려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누워서 전기를 찌릿찌릿한 전기 자극을 주거나, 혹은 침 같은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서 거기 지나가는 신경들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거나 하는 방법들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체열 검사는 이제 신경이 좀 문제가 있었을 때 좌우 체열 검사상에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혹은 신경이 문제가 아니라 혹은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어서도 이제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해 볼 때 체열 검사를 할 수 있고요. 핵이학 검사는 그 뼈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은 추간 관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었을 때, 그래서 아까 그거 뼈하고 뼈 사이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뼈하고 뼈 사이에 생기는 염증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핵이학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통의 치료법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비수술적 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좀 너무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 교과서에 나온 방법으로는 비수술적 치료를 이제 충분히 해보고, 그래도 호전되지 않았을 때 수술적 치료를 해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술은 그러면 언제, 이때는 꼭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 하는 응급 상황들이 있는데, 그 신경학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때, 예를 들어 갑자기 내가 어제는 잘 걸어 다녔는데 오늘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걷지를 못하겠어요. 혹은 갑자기 감각이 어느 부분에 만져도 만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서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좀 이상하다, 이러면은 빨리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빨리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보시고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닌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 외에 대소변을 갑자기 잘 못 가리겠다, 갑자기 소변이 그냥 나오고 내가 대변을 보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대변이 계속 줄줄 나온다, 이거는 또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어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빨리 응급수술이나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허리 통증에 관해서만은 일단은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해본 다음에 수술적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면 실은 이제 통증이 심한 경우 수술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수술을 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꼭 수술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좀 안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 다들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사실 거잖아요.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을 한 부위는 좀 좋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안 좋다, 디스크가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랑 요 밑에 부분을 쇠로 이렇게 이어주게 됩니다. 쇠로 이어지게 되면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은 괜찮아져요. 근데 대신 압력이 여기서 받던 압력을 위아래에서 이렇게 다시 받게 되거든요. 더 많이. 그래서 그 위아래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한 몇 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다시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는 그 수술한 부위에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수술한 부위 위쪽이나 혹은 아래쪽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그 위에 수술하고 또 거기 수술해 놓으면 그 위에 부분에서 힘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또 그 위에 수술하고 그 밑에를 수술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다들 이제 너무 오래 사시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해보다가 정 안 되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응급수술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생기면 그때 수술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치료는 그 원리가 뭐냐. 그래서 운동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그 척추에 해당하는 그 기둥이 있고요. 그 기둥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옆에 주위 끈들에 텐트의 끈에 해당하는 그 근육들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운동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운동치료는 이제 허리랑 관련된 허리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운동 방법들이 있고요. 그거는 이따가 이제 운동치료사 선생님께서 조금 더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바른 자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세는 지금 제가 요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림들을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를 숙이는 거는 좋지 않다. 체중을 이제 아까 전에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더 체중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가능하면 이렇게 편 상태로 움직일 수 있거나 일을 할 때 허리를 핀 상태로. 그래서 바른 자세는 그 서 있는 거, 그리고 허리를 약간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는 거는 보기에도 안 좋지만 실은 허리 자체에도 크게 좋지 않습니다. 물건을 들 때도 이제 가능하면 내 몸에 가까이 끌어당긴 상태에서 앉았다가 허리는 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좋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팔을 앞으로 이렇게 쭉 뻗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허리에 좀 더 부하가 많이 걸리게 돼서 허리에 좋지 않고요. 일단 물건을 내 몸에 가능하면 가까이 해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이용해서 드셔야지 허리에는 무리가 안 갑니다.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도 같은 거고요. 그리고 그 앉아 계실 때도 이제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자세는 허리에 체중이 더 많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 허리를 가능하면 핀 상태로. 요거는 이렇게 다리 꼬고 있는데 다리 꼬은 거는 안 꼬시는 게 좋고요. 다리 꼬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가 일자로 돼 있지는 않고 이렇게 약간 S자형으로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잖아요. 거의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 다리를 살짝 높여고 주무시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물리 치료를 하거나 혹은 이제 온열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견인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물리 치료를 할 수 있고요. 혹은 그 때에 따라서는 신경 차단술 같은 거를 해서 신경을 이제 잠시 마취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신경이 염증이 생겨서 신경이 많이 부어 있는 경우는 신경의 염증을 좀 없애주는 그런 주사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이고요. 결론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건 아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한 5가지 말씀드렸는데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경우는 반보다 훨씬 적은 정도. 주로 많은 경우 이제 근육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진단에 맞는 치료를 해야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수술을 하는 게 무조건 좋지는 않다.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추후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 수술한 부위 위아래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통은 감기랑 같아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거나 혹은 운동을 해서 그 주위 근육들을 좀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요통의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증을 줄이고 그리고 예방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운동 치료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치료인 운동 치료에 대해서 저희 물리치료 선생님 이준성 선생님께서 이제 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통에 관련된 요통의 가장 좋은 운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물리치료사 이준성입니다. 박수까지 쳐줄 줄 몰랐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혹시 요통 때문에 운동들 좀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두 분, 세 분, 네 분, 네.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하고 계십니까? 네, 되게 다들 우리 여기 있는 분은 계속 하고 계신다니까. 대부분 다들 운동을 잘 안 하세요. 하시다가 힘들고 지쳐서. 되게 이런 이유죠. 봄에는 황사가 많아서, 겨울엔 눈이 와서, 빨간 날에는 놀고 싶어서, 주말에는 쉬고 싶어서, 평일은 힘들어서. 네, 되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못 하시는데 허리 아프신 분들은 좀 더 다른 이유로 못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조사 좀 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60대 남녀고요. 네, 그래서 되게 물어보니까 요통에 좋은 운동은 많은데 어떤 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효과가 빠르지 않아서 금세 지치고 자꾸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장소나 시간에 제약이 많고, 왜 영상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공을 갖고 오세요, 롤을 갖고 오세요,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4번, 5번 것 같았습니다. 운동을 하면 통증이 증가돼서 힘들었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아프거나 다음날 힘들어서 운동을 자꾸 멀리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그러니까 요통에 좋은 운동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허리 근력 강화나 혹은 신장 운동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 혹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찾아보셨을 거고 봤을 건데, 그래서 좀 눈을 돌려서 해외를 좀 많이 봐봤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지금 보시는 게 7분 동안 요통 완화를 위해서 하는 7분 동안 7가지 신장 운동 동작입니다. 그래서 7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내가 통증을 조금 더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희 어머니한테 시켜봤습니다. 어머니 좋다고는 하시는데 아들이 해주니까 좋다고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직 신뢰도는 떨어지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운동은 7분 동안 7가지 동작이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거를 강의하는데 동영상이 있긴 있는데 동영상을 보고 하게 되면 사람의 뇌에서는 동작을 배우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네. 계시네요. 혹시나 한 분도 안 계실까봐 보조까지 데리고 왔는데, 네. 바로 하셔가지고 저분이 이제 집에 들어가셔야 될 정도인데, 일단 네, 편안하게 복장하시고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바닥에서 누워서 하는 햄스트링 근육이라는데, 햄스트링이 어디 있냐면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축구 선수들 많이 다치는 동작이죠. 자리 이동 다 하셨으면 동영상을 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손을 들어서 무릎 관절 감싸고 다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받쳐주고 그 다음에 펴주고. 제 목소리라서 네. 지금 이 동작을 하실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하지 않는 분들한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화면을 띄워드리고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 그림이 나와 있고 옆에 있는 글씨가 이 그림 한 동작의 순서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좀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두 다리를 펴서 하기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쪽 다리를 구부리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를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다리도 이렇게 구부리셔서, 아이고 긴장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우리 분이. 양손을 줘 주시겠습니까? 양손을 주시고 허벅지 이렇게 감싸 안으세요. 보셨죠? 네, 그 상태에서 한번 무릎을 쭉 펴보실까요? 그렇게 많이 안 당기셔도 됩니다. 굉장히 유연하시네요. 별로 여기 뒤에가 안 당기세요?
요 근육, 이 근육이 함스트링이라는 근육이거든요. 그럼 조금 더 당기게 해보겠습니다. 발목을 최대한 쭉 당기세요. 네, 지금 당겨 하시네요. 얼굴 표정 나오셨죠?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발목을 최대한 얼굴 쪽으로 당기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펴시면 이 뒤에 있는 근육이 쫙 늘어나면서 시원함을 느끼실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의사 선생님 발표하실 때 보시면 됐습니다. 발표하실 때 보시면 그 허리를 구부리고 걷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세가 나빠지기 때문에 근육들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스트링이라는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통증에 더 안 좋은, 아까 그 텐트 생각나시죠? 그 깃발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좀 신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2개의 동작 다 하시면 돼요. 양쪽 다리. 동작은 하신 다음에 발목 당기고 유지. 왜 되게 우리 운동 많이 안 하신 분들 신장 운동 하라고 하면 다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동작은 30초씩 버티시면 됩니다. 30초 다 안 된 것 같죠? 조금만 더 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장 운동은 약간 당긴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앉아서들 다 하고 계신데 앉아서 하시면 별로 안 당기실 거예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하셔야 돼요. 등에 기대지 마시고. 됐습니다. 쉬시고 이완하시고. 되게 신장 운동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는 근육이 많이 안 늘어나요. 오히려 근육이 더 짧아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동작이니까 신장 운동은 하고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셨죠? 괜찮으세요? 네. 자, 일어나서 잠깐 뭐라고 보실 수 있으면 보셔도 상관없어요. 안방이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보세요. TV 보신다 생각하시고. 네, 다음 동작은 무릎을 가슴까지 당기는 신장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동작이에요. 이후 양팔로 가슴까지 당겨서 엉덩이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당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동작도 하실 때 불편하시면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하셔도 됩니다. 그림에서는 아마 한쪽 무릎이 구부러져서 나왔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셨죠? 따라하겠습니다. 과하게 당기면 엉덩이 관절이 조금 아프실 수 있는데 아픈 느낌이 드시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약간 팁을 드리자면 배에다 힘을 살짝 주고 무릎을 당긴다는 생각 드시면 조금 더 이 엉덩이 쪽 근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동작도 하시고 유지. 네? 두 다리를 한 번에 끌어당기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한쪽 다리씩 하시는 게 허리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시 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당기게 되면 이쪽에 이제 접혀서 수 있거든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를 펴고 그다음에 바깥쪽 무릎을 네, 우선 팔에 많이 마시고 이렇게 무릎을 당기고 신장 운동은 내 몸을 이완시키기 위한 동작이기 때문에 꼭 숨을 잘 쉬시고 숨 참지 마시고 세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로 고개만 살짝 들으실게요. 편안히 계세요. 자, 다음 동작은 몸통 신장 운동입니다. 이 근육은 이 동작은 딱히 어떤 근육을 신장시키겠다가 아니라 허리뼈는 총 31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31개를 각각 다 이어주는 어떤 한 긴 근육이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근육들이 하나가 다 모여서 그 근육들, 그 척추뼈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작은 근육들을 늘리기 위한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에서 많이 하셨을 동작이에요. 한쪽 다리를 구부리신 다음에 엉덩이를 틀어서 반대쪽은 몸을 반대쪽으로 비틀어주는 동작인데요. 주의하실 것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몸이 틀어진다. 큰 드신다. 몸을 비트신다고 생각하셔야지 팔을 뻗어서 신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골반을 움직이시면 돼요. 여기가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 여기랑 쥐어짜듯이 하시려면 얘가 이만큼 틀어진 만큼 몸통하고 팔은 반대쪽으로 돌려주셔서 신장 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바로 천천히.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늘어진 근육들이 제대로 계속 그 늘어진 상태를 유지 못하니까 다른 동작으로 그러니까 시작하고 돌아올 때는 굉장히 천천히 하시는 게 우리 환자분들한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상근이라는 근육 신장 운동 하겠습니다. 이상근육이라는 게 되게 작은 근육인데 이상근육이 어떤 일을 하냐면 고관절을 외회전하는 데 쓰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근육이랑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중요한 건 이 근육 뒤로 좌골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상근이 짧아지신 분들은 좌골신경통에 노출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을 좀 하셔서 좌골신경 그 이상근 신장 운동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픈 쪽 엉덩이 다리를 들어서 반대쪽 무릎에 넣어주시고 손은 아직 안 쓰셔도 돼요. 네, 이 상태에서 반대쪽 걸치고 있는 다리를 가슴까지 살짝 당겨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회전을 한다고요. 이 손으로 한쪽 다리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이 손으로는 받쳐주시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로 이렇게 눌러주시고 하나 당기시면 돼요. 둘, 셋, 오, 당길 필요는 없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쉬고 잠깐만 계세요. 근데 항상 누워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다들 앉아 계시니까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똑같습니다. 보셔야 되나요? 네, 대상자분이 보시면 이렇게 다리를 구부리시고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누르신 다음에 허리를 숙이시면 당김이 느껴지실 겁니다. 무릎을 눌러주셔야 돼요. 지금 무릎이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네. 다리가 짧거나 저처럼. 네, 허리를 숙이면 당겨지시니까 허리가 숙여지면 숙여주면 더 많이 당겨집니다. 근데 제가 골라온 이 7가지 동작들은 대부분 허리가 숙여지는 동작이 없어요. 허리를 숙이면 아프니까. 허리를 안 숙이게끔 하는 동작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자, 반대쪽 다리 하시겠습니다. 다시 올리실게요. 하나, 둘, 올리시고, 당기신 다음에, 왼손도 살짝 눌러주시고, 네, 됐습니다. 하나, 이게 손에 담그시는 것 같은데, 가슴에서, 왼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고. 천천히 내려가세요. 천천히 쉬고. 걷기가 좀 난 유연성이 좋다 하시는 분은 이 방법을 쓰셔도 돼요. 발에다가 다리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요. 이거 잡고 이렇게 구부리신 다음에 허리를 숙이시면 엄청난 신장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유연하시다면. 자, 다음 고관절 굽힘금 신장 운동입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걷거나 생활 동작이 많이 앉아 계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근육이 짧아짐 현상인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무릎 구부른 자세로 하신 다음에 다리를 들어서 왼쪽에다 체중을 갖다 놓는다 생각하시면서 몸을 전방으로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 여기 있는 근육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안 된다. 살짝 세우시고 몸을 내밀어서 여기가 늘어짐을 느끼시고 늘어지십니까? 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서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금 더 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우리나라 사람처럼 방바닥 생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고관절 앞부분이 짧아지거든요. 네, 이런 동작 하시면 좋고요. 난 이게 좀 잘 되고 시원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다리를 구부려서 네, 조금 더 강도를 세게 하실 수 있어요. 다시 쉬고 조금만 더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우와. 잠깐 이렇게 앉아계세요. 이제 동작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다음 동작은 허벅지 앞 근육. 네. 다리 근육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근육이라서요. 이게 허리를 구부리고 걷는 분들이나 앉았다 일어났다가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 근육의 약화가 좀 많이 오고 짧아질 수 있으니까요. 이 동작 좀 따라 하셔서 집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무릎을 뒤로 제껴주는, 뒤로 이렇게 약간 밀어주는 그 동작이 이 근육을 늘리는 강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잡으신 다음에 제가 시원한 만큼, 네네네, 시원한 만큼 뒤로 이렇게 제껴주시면 됐습니다.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하셔도 좋습니다. 생기세요? 네. 엉덩이가 안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무릎을 뒤로 이렇게 더 많이 구부리시면 더 많이 당기고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더 뒤로 제끼시면 더 많이 당기고. 강도는 스스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약간 당길 정도가 제일 좋고요. 통증이 많이 오시면 동작을 멈추시는 게 좋고요.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른손 내리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할게요.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괜찮으십니까? 반대쪽으로 돌아보실게요. 안 보셔도 되죠? 대상자분한테는 양쪽을 다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할게요. 힘내시죠. 이쪽으로 하시네요. 하나, 힘내시죠. 둘, 넷, 괜찮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동작이어서 양쪽을 다 해드리려고. 네. 한쪽만 하면 한쪽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해드리려고. 잠깐만 기다려요, 이제. 2가지 동작 남았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이제 운동의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자 같은 게 좀 하나, 이 동작을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허리를 살짝 구부리시는데 이 친구는 좀 잘 못해서 좀 이렇게 됐는데요. 활처럼 구부러져야 됩니다. 활처럼. 그래서 무릎은 살짝 구부리셔서 허리를 구부리면은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랬죠. 이 무릎을 구부리는 이유는 허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하는 그런 동작이니까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 그 상태에서 내 몸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스트레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시고, 그렇죠. 얘는 이렇게 내려가시고요. 얘가 올라오시고. 여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를 더 올리셔도 되고요. 난 여기 요 추구가 더 불편하다신 분은 이쪽을 더 밀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배에 힘을 줘서 뒤를 쭉 민다. 여기를 민다. 네, 여기를 밀어주세요. 밀어보세요. 하나, 둘. 혹시 늘어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셋. 안 느껴져요? 그냥 뻣뻣
밀어주시면 돼요. 네, 여기가 이렇게 쭉 늘어나죠. 없어도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넘어지실까 봐. 네, 드린 거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동작이 요가에 있는 동작이에요. 요가에 고양이 자세. 네, 이겁니다. 이거를 서서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서서 하게 되면 근력 운동이 돼요. 네. 하나. 이 동작은 옆구리 신장 운동인데요. 둘 중에 하나 쓰셔도 되고 둘 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다 아시는 동작이에요.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선생님도 실수해서 저한테 이제 혼났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한번 보여주세요. 보셨죠? 네. 지금 보시면 골반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죠. 우리 골반은 여기 있으셔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네, 아니, 됐습니다. 차려. 가만. 여기 움직이지 마시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잠깐 골반을 밀어주세요. 이쪽으로. 차려.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상자분은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가 많이 안 늘어나요. 요건 가만히 있고 얘만 내려가는 거예요. 이 골반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여기가 늘어나요. 근육을 늘리려면 고정점이 필요해요. 근데 엉덩이를 이렇게 밀어버리면 얘가 별로 안 늘어나니까 골반을 딱 고정시키고 얘만 내려가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하셔도 됩니다. 의자 하셔도 됩니다. 네. 운동을 많이 하셔서 잘하시네요. 네. 쭉, 좀 더. 하나, 여기가 들밀. 둘, 됐습니다. 여기가 한계인 거예요, 우리 대상자분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남들은 유연하게 한다고 하고 같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반대로. 뭐예요? 코도 골반 그리죠. 골반 그만, 어깨만 좀 내려가세요. 어깨.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가지 동작은 네,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냥 금방금방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신장 운동만 해가지고는 허리 통증 완화를 하는데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근력 운동이라는 게 필요한데 요새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플랭크 운동이라고 있는데 혹시 인터넷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플랭크의 본 뜻이 잘못 쓴 것 같은데. 네, 플랭크의 본 뜻이 널빤지란 뜻이거든요. 널빤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보여드릴게요. 혹시 앉았다 일어났다 한 번만 해주실 분 계신가요? 한 5분, 10분 더 해도 되나요? 아, 네. 앉았다 일어났다 한 번 보여주실 분. 대상자 한 번만 더. 아, 네. 실수하시는 걸 보여드리려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되게 어려운 운동이에요. 생각보다 어려운 운동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게 되면 전신 운동이에요. 다리 운동이 아니라 전신 운동이에요. 엉덩이, 허리 근력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추가 운동.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 동작이에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자, 이분이 네.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네, 잘하시네요. 잘하셨는데, 네, 다시 한 번만 해주실까요? 차렷. 자, 이 상태에서 허리를 내려주시고요. 살짝. 됐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뺀다고 생각하시죠. 엉덩이를 더 뒤로. 네. 여기까지가 앉았다 일어났다 이제 일어나시면 됩니다. 일어나실 때 스톱. 잘하셨어요. 마지막에 엉덩이를 내빼는 동작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되게 환자분 다른 분들 운동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무릎이 발가락도 앞으로 나가요. 이러면은 허벅지 근력에 많이 도움이 안 되거든요. 무릎이 발가락도 안 나가게 엉덩이 뒤로 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을 보시면 방금 넘어질 뻔하셨잖아요. 체중이 뒤로 빠지니까 그걸 노리면서 뒤로 빠지시는 거거든요. 이걸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서 무릎이 발가락보다 많이 안 나가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일어나서 엉덩이 흔들어서 이 동작. 이 동작이 되게 근력 운동하는데 허리 운동하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요. 다음은
요새 가장 핫한 운동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몸매 만들려고 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플랭크란 뜻이 널빤지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얘 양손은 지지하고 나머지 얘네가 널빤지처럼 버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엉덩이가 많이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이 상태에서 1분 유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기에 그 사이클이 있는데요. 사이클 보여드릴게요. 이걸 마신 다음에 괜찮으시면 팔을 펴서 1분으로 또 괜찮으면 팔을 펴서 1분으로 이러면 5배 돌아야 되거든요. 5분 걸립니다. 근데 대략 1분 30초에서 넘어주세요. 힘들어요. 되게 요거 하는 거 되게 허리 건강 되게 마지막 하나 알려드릴게요. 좀 어려운 동작인데 이 동작은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인데 무거운 물건 들 때 쓰시면 돼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무거운 물건 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좀 창피하잖아요. 허리 아픈 것 같고.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무거운 동작이에요. 무거운 동작이에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야 돼요.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를 최대한 세워주시고 내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무릎을 잡아서 다리과 허리 힘을 이용해서 일어나시고 이게 무릎 내려주시고 여기가 약하시고 일어나실 때 엉덩이 앞으로 내린다. 그래서 그렇게 힘을 줘서 내면 그냥 절대 내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좀 내려서 전환 톡 좋습니다. 엉덩이 뒤로 됐습니다. 전해보기 유지 시선으로 밑에 됐습니다. 다시 일어나셔볼게요. 일어나서 엉덩이 앞으로 엉덩이 풀어줘. 엉덩이 풀어줘. 됐습니다. 하시면 허리 근력하거나 허벅지 뒤근력하거나 같이 됩니다. 이 동작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건 헬스장 가시나 호흡트레이너들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허리 아프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